슬퍼타임즈 2022년 12월 31일자 2022년 마지막 날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명사망 방음터널 화재 원인은 사실 이런 이 방음터널에 화재가 났을 때 뭐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죽었다 하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저는 그 원인이 왜 화재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현재 알려진 원인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알려진 폐기물 집게 트럭을 포함해 피해 차량, 방음벽 등의 조사를 한다. 오늘 오전이니까 12월 30일 오전이면은 지금 현장 합동 감식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잠깐 지나치는 뉴스는 그 운전기사는 자기는 화재를 어떻게 불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끌라고는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 터널 불에 잘 붙는 터널 이 유리 햇빛이 비치는 말하자면은 이 판넬이 플라스틱 계통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형 화재로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는 여러 전문 대학 소방 안전학 이런 무슨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블랙스완이라고까지 거창한 경제적인 현상까지 끄집어내면서 블랙스완이 나타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뉴스를 좀 더 띄웠는데 그런 식까지 이렇게 비유를 할 만한 성격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상자나 많이 나온 거는 유독성 가스 때문에 생긴 결과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요 우측 내용은 AP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요 왼쪽에 있는 것은 빈칸이 있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건데 항상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 주석이 내년 봄 박러와 푸틴씨 군사협력 강화 연말회담에서 대미 견제를 했다. 요건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시진핑이 또 키가 크군요. 푸틴씨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군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P 사진에 찍힌 거는 이 트럭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화재가 났다. 집게 트럭이라 그러면 폐기물 잡을 때 트럭 위에 암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찝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러는 건데 뭘 찝었고 어떻게 화재가 났는지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은 우리나라가 어떤 대형 사고가 나면은 일반 산업 안전 측면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은 이거는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테러라는 의도적인 방화할 수도 있다. 물류센터가 그렇게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거라든지 그런 거라면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차가 충돌했다고 그러는데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충돌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문제고요. 괜히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만 방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건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진화가 된 시점에 위에 천정들이 다 타고 이런 건데 바깥에서 본 거는 굳이 거기를 터널로 할 정도로 소음으로 막을 필요가 있었던 그런 고속도로인지 주변에 그렇게 아파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뭐 이게 쓸데없는 낭비 예산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왜 그런 뭐 모양 이쁘게 하려고 했던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소있고 외양간 고친다고 전국 그 이 뭐 고속도로 터널 지붕을 뭐 다시 재점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건 어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원인을 알아서 어 기왕에 만들어진 이 말하자면은 그 터널 지붕이라면은 거기서 그런 사건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그 조치들을 연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추락한 KF-16 엔진 정비 불량에 너트 빠져. 이게 그 600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비싼 그 F-16, KF-16 그 추락해서 떨어졌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너트가 하나 빠진 거가 그 비싼 이 죄송합니다. 전투기를 추락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 정비 담당자가 3명이 2명으로 줄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게 근본 원인이 될까요? 정비에도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 매뉴얼대로 안 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현재로는 뭐 그 관련 제도 폐지했다 그러는데 매뉴얼대로 안 해서 그렇다. 안전수칙 그 정비 수칙을 안 지켜서 그렇다.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보호를 받으며 미얀마 군사정권은 더욱 잔인하게 변한다. 블룸버그 통신의 얘기인데 이 33년에다가 군 통제 아래 마지막 판결까지 얹어가지고 이 생전에는 그 감옥에서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이 앙산 수지 여사께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미얀마 군부 그 쿠데타가 그 친중인지 어떤지 그게 불문명했는데 친중 같기도 합니다만은 또 미얀마 난민들 로향 뭐죠 그 난민 그 잊어버렸다 갑자기 로힝야죠 이슬람을 믿는 그 역사적으로 뭐 그렇게 그 지역에 살게 된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자관 이 현재 그 미얀마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아웅산 수지 여사가 속한 그 영향력을 없애려는 그런 거로 보입니다. 어, 미얀마가 7월 활동가 사명을 처형해 30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얘기도 나오고, 그때 중국과 러시아는 침묵을 지켰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군사정권에 비난했다. 이제 그 정권은 그것을 다시 할 위기에 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침묵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미얀마 군사 정권을, 옹호한다. 뭐 이런 서로 그 득이 될 경우에는 옹호하고 뭐 그런 식이 되겠죠. 미얀마를 통해서 가스전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죠. 네. 자기야 남한식 말투 썼다가 북한 대학생 4명 탄광행으로 갔다. 세계일보 양다운 기자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얻은 거로서 환경부터 주민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서 괴뢰 말투, 거기서 얘기하는 괴뢰 말투는 남한식 말투인데 그 서울 표준어의 현대식 젊은이들이 쓰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참 재밌다. 이런 얘기고 또 그 관련해서 그 뉴스가 또 나온 것은 평양 그 표준어 무슨 뭐 법 해가지고 남한의 말씨를 흉내내면은 벌을 주겠다는 것도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통제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이 무기 자기네들 그 생존을 위해서 무기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국경을 폐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은 한국의 그 문화가 이래 음으로 양으로 양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잘 안 돼요. 음적으로는 상당히 이 북한을 자연스럽게 문화 침투를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 K-팝 문화가 K 문화가 전 세계에 파급됐듯이 안 들어갈 수 없다. 공산권까지도 이슬람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우리나라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모양 같죠? 이 경찰이 있는데 군인들이 오히려 무슨 지시하는 식으로 이런 그런 찰나가 또 이 촬영이 됐고 그것을 지켜보는 미얀마 국민의 그 얼굴이 지금 멍 떠 있는 거의 뭐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총 들고 뭘 얘기하는데 여기도 그 사진 아주 절박한 순간을 갖다 잘 찍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 고압적인 자세로 뭘 딱 보면은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이게 교통경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뭔가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쿠데타 정권이 치안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총 들고 하면은 다들 겁먹어서 어디 살갔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바이든의 의제 중 이 세 가지는 1월 1일에 시작된다. 그리고 미국의 IRA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세 가지가 처방약값 좀 싸게 한다는 거, 또 법인 최저세 15%, 또 다수의 세금 공제. 이 세금 공제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 전기차가 북미에서 조립되었는지와 배터리 재료의 출처에 관한 규칙 때문에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미국 나름대로는 지들이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중간 선거도 끝났지만 계속 다음 재선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강행을 계속 해 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일본의 각고 공주가 여동생의 왕비 퇴임 후 높은 역할을 안고 생일 사진에 출연한다. 피플 제닌 헤니 기자의 뉴스 내용인데요. 이게 친동생이 아니고 현재 천황이 된 사람이 왕세자였을 때 왕세제의 지금은 이제 왕세자가 로 호칭이 되겠죠. 지금 천황의 동생의 딸인데 아직 다 집안이 아직 이 남자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이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일본 역사에도 여왕이 있었대는데 뭐 여왕이 뭐 올랐으면 안 되는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촌 언니보다 좀 더 귀엽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 각고는 이 말하자면은 10년 전에 만나가지고 결혼한 누구죠? 마코 언니가 왕실을 떠난 후 공주들은 결혼을 일반인하고 하면은 이제 왕실 자격이 없어져 가지고 결국 사랑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 권위 있게 말하자면 일본 정부로부터 받는 130만 달러의 지급을 안 받겠다. 그런 것까지 했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뭐 그 생일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딱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 무슨 뭐 어떤 뻔 귀요미 같은 그런 걸 그런 얼굴을 하고 있네요. 어, 아마 만약 여왕 제도가 생긴다면 서열 1위가 될 것 같은 아마 일본에서 그런 제도가 생길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뭐 신라 때 무슨 선동여왕 뭐 이런 식으로 있었듯이 그 뭐 걔네들도 하면 되지 않겠냐. 그거 꼭그 아들이야 되느냐. 영국도 영국 여왕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또 했습니까? 네. 캐나다산 고기를 발톱에 움켜쥔 채 날아다니 흰머리 독수리. 이 흰머리 독수리가 미국 그 동물의 상징이죠. 날렵하게 채가는 장면인데 이 대머리 근데 그 대머리 흰머리가 또 대머리 독수리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이 그 캐나다산 고기를 잡아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이 CCTV에 뭐 잡힌 거를 비유를 해서 이런 그 흰머리 독수리가 그 물고기를 낚아채 가지고 가는 것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제가 이 편집에 넣은 이유는 느낌상 미국이 왜 이 독수리를 상징으로 했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잘 낚아채가지고 잡아먹는 원래 그런 기질이 있는 게 미국의 이 저기 독립 때부터 그렇게 해서 국가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데 이름은 이제 이 평화라는 거로요. 평화, 자유, 민주라는 거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만 실제 그 능력은 이렇게 사냥 능력이 매우 강하다. 뭐 이런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국가의 그 상징을 독수리로 했다는 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일본인 여성 세뇌되어 있었다. 설계 활성화시킬 한국 신흥종교 10만 명의 집회도. 요 제목만 보면은 이거 또 저거 아니야? 저기 그 통일교회 뭐 이때 그게 아니고 신천지 예수교가 이게 언제 저기 뭐 집회인데 10만 명이 모였다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커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종교 포교 활동이 아니고 온라인 세미나 꽃보다 한일 이런 정도로 하는데 이 반대 집회에서는 한 명 전도하지 않으면 정식에 입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강제 규칙같이 해가지고 이게 저기 전번에 말하자면은 코로나 때 금식에 차고 절하면서 사과한 문정권 때 이 중국발 코로나가 유입될 때 신천지가 주요 범인들이다 뭐 이렇게 세워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보도를 NNN 서울지국장 하나다 아쯔시라는 분의 기자인지 지국장의 보도 내용을 이렇게 데일리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게 되는 나라인지 아마 사회가 고도화되고 안정화가 안 된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항상 대립이 있고 사회가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비 종교가 팽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참 우리나라가 뭐 경제 발전했다 어쩌고 그 속에서도 뭔가 지역 갈등도 아직 남아 있고 또 이게 이제 또 대구를 거점으로 해서 뭐 또 나왔다니까 또 그게 이제 공격 대상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상 중국인 입국 금지 3년 전과 달리 고강도 대책 배경은 머니투데이 이청석 기자인데 중국 코로나19 대응 계획이 좀 강하게 약간
그러니까 신천지 때 문재인 정권 때는 그 강하게 못했다 하는 것을 언뜻이 비치면서 이번 정부는 좀 강하게 하겠다는 거로 비치는데 과연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들 눈치가 그 일본이 먼저 얘기를 나오고 또 유럽에서도 그 중국인 입국 저기 검사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년 전 팬데믹 세계적 유행 초기 느슨한 방역으로 중국발 확산을 막지 못해 비판받은 것이 이번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뭘 그냥 그때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그 주 범인들은 신천지 교인들로 해서 그 중국 가서 또 무슨 포교라는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뭔가 활동을 했겠죠. 신천지가. 그러니까 아마 중국에서 쟤네들이 더 문제야 뭐 이러니까 중국인들 들어온 거는 검사를 잘 안 하. 물론 했겠지만은 주로 그 신천지가라 해가지고 양론에서 뭐 확산되고 뭐 이런 과정이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몰랐던 신천지를 코로나 때문에 아 신천지라는 신흥 종교가 있어? 그때 좀 알게 된 거죠. 근데 왜 그런 그 신천지 그 예수교라는 게 그렇게 왜 그 들불 번지듯이 번지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헤어질 결심, 라이너의 컬처 쇼크라고 유튜브를 보면은 그 영화를 편집해서 짧게 방송하는 그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심심하면은 심심하다기보다도 시간 때우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의미 있는 그 이 새겨 들을 만한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스루프 타임즈하고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네 가지로 압축을 했더라고요. 사랑의 시작은 관음 아니 관심이다. 사랑의 시작과 끝이 이어지다. 사랑의 완성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네 번째 결말에 아니 세 번째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끝에서. 그리고 4번 헤어질 결심.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박찬욱 감독의 또 무슨 저기 어디 그 영화제 어디 그 감독상을 받는 그런 건데 결국 남녀 사랑인데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 박찬웅의 알프레드 히치콕화 같은 거다 해가지고 이 라이너의 컬처 서클을 운영하는 유튜버도 상당히 그 영화 평론가적인 그런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붕괴함으로써 완성되는 사랑. 그래서 붕괴라는 용어에 그 제가 그 필이 꽂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 창조적 파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것도 붕괴면은 다시는 말하자면 일어날 수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또 며칠 전에 얘기한 것도 무슨 남녀 드라마 같은 건데 붕괴 시스템을 이용한 뭐 무한 그 에너지 기업 뭐 이런 게 또 있어 가지고 이 작은 어떤 그 파괴를 한대지 디스트럭션 돼 가지고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갖다가 제대로 못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랑도 생존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게 이 절절한 사랑을 못 해본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해보는 사랑의 어떤 개념이 아닐까. 사랑도 생존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생존을 못하는데 사랑하면 뭐하냐 이게. 죽음은 뭐하냐 이게. 죽음은. 그 사랑은 영원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늘에서 내 자신을 데려가실 때까지 열심히 생존하는 게 사랑인 거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해보게 되네요. 요 왼쪽 꽃은 펜타닐 효과로 인한
10대 배우 사망 검시관의 의견인데, 유명한 10대 그 미국 이 탤런트 모양입니다. 근데 펜타닐이라는 게 이제 그 신종 마약인데 이미 뭐 한두 번 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가격이 매우 싸고 그래서 학생들도 잘 살 수 있는데 이 효과가 옛날 마약보다도 1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소량만 해도 저거 되는데 양을 잘못 조절하면은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이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이태원에서도 그런 게 좀 횡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 내지는 추리를 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걸 모두 또 가짜뉴스로 몰고 그러는데, 천만에 만만에 많습니다, 이게요. 미국이 이만큼 이게 펜타닐이 돌아갔으면은, 뭐, 미군을 통해서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태원 이런 쪽에서 펜타닐이 통용이 안 됐겠느냐, 뭐 이런 것은 쉽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문재인 정권 때도 버닝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뉴스에 관심을 많이 못 썼습니다만은, 아마 연예인이 또 관계되고, 그러면 연예인 관계되면 또 뭐 재벌 자식들하고 관계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에 마약이 있는 거고, 마약 유통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고, 마약 유통에 사실은 막아야 될 마약 전담인 경찰이 뭔가 알지 모르는 음의 이 커넥션이 형성되는 게 많은 영화에서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화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저께인가 UFO 나왔다 그런 게 아닌데 이 국방부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안 하다가 또 이제 밤에 쐈기 때문에 이게 환하게 비친 모양인데, 이게 이제 고체 연료 로켓 발사가 성공한 이런 내용을 이제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액체와 고체의 이 로켓 추진체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한 거고요.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고체 연료가 상당히 저가로 향후 좀 좋을 거다. 근데 이 꼬리를 보면은 처음에 올라갈 때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성공을 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이런 추적 경로가 이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그게 남아 있네요. 요거는 뭐 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방부 관계자는 비행시험 전 발사 경로가 관련 있는 영공 및 해양 안전에 대한 조치는 했는데 군사보안상 관계로 인해 모든 국민들께 사전 보고 드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이경탄 기자가 30일 날 그렇게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NTD 코리아라는 데서 미국에서 운영하는 좀 비주류 언론인 것 같습니다. 그림자 국가 뭐 이런 용어를 쓰면은 대부분 음모론으로 몰아세우는 현실인데, 날이 갈수록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 정부 뒤에서 조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자꾸 설득력이 있는 거로 느껴지게 됩니다. 어저께 이 유튜브에서 본 부분은 챕터 4부터인데, 개선인가 악화인가, 여기에 이제 ESG 얘기가 나오고, 전체주의자들은 이 일에 있어서 달인들이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도 공화당 쪽에서는 ESG가 과연 효과적인 거냐, 반발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전기차를 만들면은 배기가스는 안 내지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오히려 말하자면 환경 파괴를 더한다. 그런 거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뉴스 같습니다.
챕터 5는 기업의 차원의 검열이다. 옛날에는 그 국가가 그 검열을 하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좌파는 기업 권력의 통합에 대해 회의적인데, 그 기업들이 살려니까,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 같은 거,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차라리 우리를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민주당이었다고 그런다면 아젠다를 띄워주면 우리가 독점권을 지킬 수도 있겠다. 요게 이제 뭐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발 그 틱톡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도 뭐 많이 그 활용을 그 사용자들이 쓰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 영향을 좀 미쳐야 되는데 연방 정부가 그게 잘 안 되니까 틱톡도 뭐 사용을 금지한다 뭐 한다 하다가 틱톡 지분을 미국에서 많이 또 인수를 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틱톡을 막았다는 게도 있고 뭐 막은 걸 풀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챕터 격렬한 반발이 이제 그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제가 공화당 쪽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정치인이 이것은 1776년 미국 독립에서 얘기되었던 질문의 핵심하고 거의 동일한 주제다. 좋든 나쁘든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같은 중요도를 지니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결정해야 될 정치적 질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그 플랫폼 기업들이 그 선별해서 하게 하는, 그래서 그 민간 부분이 이제 정부 역할을 담당을 하는 기술 관료주의가 생기게 됐고, 기업 관료주의적이라는 용어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기업 관료주의적인 집단에게 맡겨 공적 책임, 정치적 논의라는 안전판 없이 경제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상이 변한 건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용병만 하더라도 그렇죠. 다 징병제 군인으로만 안 되는 그 상황이 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꾸 숫자가 줄고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나라는 버티고 나가야 된다는데, 그러면 군인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아마 용병들이 생기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요. 이게 그 미국 독립 그 선언문 서명할 때 뭐 그렇게 그 추상 아니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가 왔을 때 쳐야지 버핀 망고의 10가지 투자 교훈. 그래서 쭉 한번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할 거지만은 교양 과목으로서는 그 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좀 알아둬야 될 지식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또 캡처해서 남겨두고자 하고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동업자인 거, 이 사람이 먼 것이고 더 나이가 드셨는지 어떤지 두 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옷을 입은 거 보면은 그 럭셔리한 그 일반 그 샐러리맨들이 입는 수준의 어떤 양복질 같아요. 이렇게 딱 사진을 보더라도 또 워렌 버핏 씨도 그렇고 뭐 제가 입는 어떤 양복 기질 옷하고도 뭐 유사한가. 이 사람은 또 원래 또 펑퍼짐한 걸 입을 좋아하는지 옛날보다 살이 빠져서 그런데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 같은. 요거 코카콜라를 또 그 들고 계시는군요. 코카콜라 투자를 하셨을까? 네. 작은 투자의 규제들이 되는데, 이 멍거옹이 얘기한 그 하나 자기가 보는 관점이 이익 잉여금률도 본다 해가지고 제가 또 기업 분석할 때 이익 잉여금률도 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죠. 어, 그렇습니다만은 어, 이 장면이 스킵돼서 넘어가가지고 저장 전에 이 편집으로 추가로 그 삽입해서 넣습니다.
한국이 서방 진영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왠지인 미중 사이에서 우왕좌왕한 서경, 어, 성, 석열인데, 윤석열인데, 이렇게 이제 이 번역이 그렇게 됐네. 기쁨의 반년간, 6개월,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되고서 6개월 만에 어떻게 그 현 정권을 비판하는 책을 쓴 사람의 내용을 공개를 그 데일리 신조라는 데서 그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읽어보면은 그 황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정도 또 뭐 그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평신만은 좌파 정권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중러에 대한 저도는 낮을 정가요. 머리를 숙이고 평신, 어, 평신, 몸을 낮췄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 일본식 한자를 그 일본에도 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의 의미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바뀌진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한테 아직 굽신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런 얘기 같고요. 그 왜 민주주의가 그 돌아오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하자면 책을 써낸 사람이 스즈오키 그 다카시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권에서도 서방 탈출했다. 그 유엔에서 한 행위를 보고서 중앙일보의 예영전 논설위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한국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무렵에 방한한 폴란드 국방장관 전용기 영국 통과도 중국이 거부했다. 이런 등등 외교직 기복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GPS가 고장난 한국, 그것을 두드리는 미국. 이렇게 돼 있네요. 미국의 소리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있죠. 보아. 그거에 이런 그 뉴스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어리석다 배은망덕이라고 극구 매도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쓴 그 책의 3장 3절에 한국 민주정치의 자괴라는 그 책에 한국은 인권무시국가, 미국이 인정, 참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부분 그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인권 뭐 이런 거를 계속 중국 공격용으로 쓰고 있는데 한국은 문재인 정권 때나 지금 뭐 윤 정권 들어와서도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르쇠 작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 때 사드도 추가 배치하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6개월 동안 뭐 했냐?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지 추가 배치 이런 거 없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재밌네요. 동아시아의 터키가 되고 싶은 한국. 터키가 말하자면은 나토에 들어가는 있습니다만은 유럽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중동도 아니죠.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오스만 투르크 때가 가장 강성했었죠. 오스만 투르크 때가. 그러니까 지금도 독자적인 그 외교 노선을 그러니까 인도나 그 터키나 미국 애들한테도 굽신 안 하고 여기 머리 안 숙이고 또 말하자면 중국한테도 절대 굽신 안 하고 같은 그 투르크국의 그 고대 그 종족으로서 우리나라도 그 언어상 그 투르크어족하고 같죠. 알타이 어족이라고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지금 무슨 스탄 들어가는 데가 전부 다 투르크계고 우리나라도 투르크계가 반 이상 섞여 있는 거로 그 다음에 몽골계가 또 한 반 이상 우리가 이 한반도에 이 유목 종족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원래 이 남방계 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옛날에 아니 울산 같은데 고 고래 안각화 이런 걸 보면은 고대에도 사람이 살았었는데 그게 뭐 남방계였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자관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정권을 유지하고 그렇게 된 것은 북방계가 말과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다들 굴종해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지배 종족 왕족들한테 이 세금 바치고 그렇게 살게 된 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한반도 역사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조상이 뭐 남방계였는지 또는 또 북방계였는지 뭐 그건 뭐 몇 대 수십 대 그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잘 모르고 중요한 건 옛날 역사는 왕족의 역사로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터키가 되고 싶은 한국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뭔가 배짱이 있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난리 나죠. 잘못했다가는.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박쥐가 돼서는 안 된다. 이솝 아저씨가 한 수천 년 전에 가르쳐준 한수 한쪽에 완전히 붙어라.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니들 생존은 간신히 동굴 속에서 사는 박쥐처럼 될 수밖에 없을 거이다. 라는 게 제 편집자의 변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이게 좀 뭐 건너뛰었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글로벌 중심 국가가 되겠다.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의 영어 머리 글자로 한국 외교에서 정책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다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한국 민주주의 정치의 자괴라고 해가지고 저간 현재 윤 정권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종중에 그 다음에 반미의 뭐 친북을 완전히 탈피를 못한 것 같다 하는 공격적인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로시 적어도 국회 의장이 왔는데 안 만났죠. 그때 이제 열받았다 미국이 사실상. 그리고 IRA법 그때 이제 다녀간 다음에 IRA법이 통과됐거든요. 그 사전에 와가지고 뭔가 정보도 주고 뭘 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뭐 또 이런 것도 좀 해봐요라고 또 좀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위치를 과시하려고 펠로시 여사가 왔었는데 이거 안 만난 게 중국 눈치 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일보 쪽에 논설위원이 얘기한 거를 인용해 가면서 이런 책을 써낸 최근에 발간된 내용입니다. 좀 한국을 좀 현재 정권 바뀌고 6개월 됐는데 6개월 만에 이 책이 나왔는데 아직 한국 정부의 외교라든지 국방 정책이 뭔지 잘 모르고 색깔이 뭔지 잘 모르고 중국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박쥐론을 박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이솝 아저씨가 박쥐 신세가 되지 말고 한편에 완전히 서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일본과 같이 보폭을 맞춰가지고 미국하고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된다. 상대는 중국이 대상이 돼야 되고 주적은 중국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 돌아가는 외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건 또 아닌 것 같은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뉴스에서도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우리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를 했다는데 여기에 중국 포용이라는 용어가 나오진 않지만은 거기에 표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데 내용은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는다. 그게 말장난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보는 입장과 또 이 책을 쓴 그 한국 관찰자라는 이 저자의 말은 령치고사, 우리말로는 이게 무슨 뭡니까 그 수주오키 그 닭가부미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위안부나 강제징용 이거 파리 그만해라. 이게 듣고 싶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뭐 저기 미국 그 할머니가 갔는데도 그 안 만나주는 거면은 너 그 중국 애들한테 그 꼬북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 애들이 한마디로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대로 제재에서 까먹지 마라. 와 윤석열. 이거 완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 깔아뭉개고 개무시하는 그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선진국이면 선진국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한국의 참수부대 이스라엘제의 유인 암살용 자폭 킬러 드론 배치. 이게 올 연말에 그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나온 얘기입니다. 국내 뉴스에도 이런 게 일면에 뭐 어떻게 그 포탈 뉴스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참 우리 네이버가 그 정책이 그 정치 그 논리에 그 깽깽해가지고 그 뭐 하는 게 그 마음에 안 들어요. 노석조 기자 내용인데 자관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나 암살작전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요인 타격용 폭탄 드론 로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일본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 용어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배치해서 이제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관련 뉴스로 언뜻 그 들어가서 이 조회를 해보니까 2021년 10월 21일 날 카이 그 한국 항공우주가 이스라엘 IAI와 북한 방공망 타격 자폭 드론 개발한다. C뉴스 박태정 C뉴스라는 데가 있는지 처음 검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 매체에는 안 나오고 약간 그 이 B급, C급 이런 대 뉴스에서 그 나온 뉴스더라고요. 이런 게 검색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자기네들이 홍보하는 자살 폭탄 드론인데요. 자폭 킬러 드론, 자폭 킬러 드론이라고 자폭 킬러 드론 조그만 게 날아가서 그 사진 뭐 이런 사진도 있고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북한의 그 드론 5개인가 뭐 몇 개가 날라왔는데 하나도 떨어뜨리질 못해 가지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니까 뭐 이런 뉴스들을 뒷북치듯이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뭐 고체 연료 발사도 밤에 보이게 사전에 고지 없이 국방부가 쌓올려서 국인 체면 좀 살리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 제가 잘 보는 그 몽로 메이슨이라고 그 기승전 로스차일드로 끝나는 그 주제를 버리지 않는 그거로 해서 모든 역사 그 고대사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산업화가 되면서 현재까지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또 이 방송하시는 분이 국제 외교학 박사 자격을 또 취득한 사람이 돼가지고 몽골 박사라고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에서도 공부를 했고 오히려 이제 그 상황을 자기가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 가서 유학하면은 그 옛날 그 고대사를 또
좀 중시해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이 고대사 국제 외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대사가 궁금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중앙아시아 고대사 뭐 이런 걸 공부하려니까 결국 카자흐스탄에 가서 공부를 했고 또 몽골에 가서 박사를 따는 거로 뭐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도 못해가지고 그 교육 수준 무슨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학업이란 것은 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저건 뭐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이 말하자면은 히스토리를 약간은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쓴 책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을 제가 사서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캡처한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결국 또 이것도 이제 영국의 돈노름에서 메이지 유신도 발생된 거다.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자가 상당히 어눌한 진행 때문에 45분 가까이 걸리게 됐습니다. 아, 내일 새해에 다시 뵙는 거로 하겠습니다.